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4일 오후 8시 4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를 또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 아니고 국회의 탄핵 소추가 위법하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기 전 헌법재판소에 60여 쪽 분량과 10여 쪽 분량의 답변서 2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60여 쪽 분량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계엄의 목적 등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엄군으로 하여금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오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서 재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세계적 공명선거 관리로 유명한 한국의 선관위를 부정선거 소굴로 지목했으니 국제적으로 한국의 정치에 대한 이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고 연동돼 가지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하면은 한국은행장이 외신 기자들에게 한국의 금융기관은 통계 조작을 일삼으니 믿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국은행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금융, 경제 대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60여 년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의 금자탑을 쌓아가지고 한국은 정치는 시끄럽게 하지만은 선거는 아주 공정하게 한다 하는 신뢰를 쌓은 그야말로 지난 70여 년의 대한민국 발전사에서 이룩한 이 민주화의 금자탑, 공정한 선거의 금자탑을 대통령이 나서서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거짓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참 불쌍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게 광신적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빠지면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친구도 없어지고 조직을 분열시키고 여러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보수를 또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믿는 사람과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사람으로 보수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빨리 격리시키고 처벌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서강대학 이 음모론 전문가 전상진 교수의 칼럼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이거 좀 거짓말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다 거짓말입니다. 뭐냐면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다가 이거 거짓말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정관이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방화벽에 딱 막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검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관위 시스템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선관위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보안 시스템, 즉 방화벽을 좀 철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방화벽을 철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서 보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그 문을 단단히 잠가 놓고 보안 장치를 잘 해 놓으니까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점검 안 했다고 하기도 힘드니까 그 집주인한테 그 문을 안에 좀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비밀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울리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다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사고 없애버리고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화벽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해준 걸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했으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했는데 요걸 이번에 또 헌재에 제출하는 그 답변서에 똑같이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충격을 받습니까? 국정원 보고에도 이거하고 부정선거 의혹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국정원이 점검해가지고 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안에서 협조자가 있었기 때문에 해킹이 가능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일부러 문을 열어주었으니까. 근데 거기도 국정원 보고서에도 부정선거 업무하고는 아무 관계, 부정선거하고는 관계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답니다. 왜 충격을 받죠? 이때부터 윤석열의 머리에 망상이 들어간 거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무덤으로 갈 때까지 추궁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엉망이라 가지고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엉터리다. 부정선거가 다반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만천하에 대고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대한민국에 침뱉은 자는 윤석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수개표 단계를 한 단계 더 넣어달라, 뭐 해달라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우리나라 선거 투개표 과정은 이게 완전히 수개표 과정입니다. 이걸 전산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철저하게 수개표로 확인을 합니다. 다만 개수기로 좀 도움을 받는 정도죠. 개수기라는 게 그 은행에서 돈 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표 세는 그런 거, 표 센 거 가지고 또 사람 손으로 확인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 단계를 더 넣었어요. 수십억 들여서 2,800만 표를 해봤더니 단 한 표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윤석열 대통령만이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일 놀랐던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일 겁니다. 아,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거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이 이야기 하지 말자. 이렇게 됐는데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래 놓고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장보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자기 주장이 맞다고 답변서를 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300명의 계엄군, 특히 그 중에는 북파 공작원을 보내는 정보사령부 정예 요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령을 했느냐? 서버를 아예 통째로 떼가지고 갖고 나오라 이랬어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여됐다고 멋대로 30명의 명단을 추려가지고 그 30명을 연행하기 위해서 수갑, 그리고 협박하기 위해서 야구방망이, 그리고 얼굴 덮어 씌우기 위해서 복면을 가지고 가서 30명을 군부대, 다른 데도 아닙니다. 경찰서도 아니에요. 군부대 지하 벙커로 데리고 오라 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시간 만에 계엄령 해제 결의가 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던 것인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은 아무리 우리가 좌파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어느 좌파 대통령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대놓고 부끄럼 없이 하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윤석열을 편들고 있는 사람들,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수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수라면은 아마 김정은도 보수가 될지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에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탄핵 중독돼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괴롭혔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편다.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죠. 왜 계엄령으로 그렇게 대응을 합니까? 그런데 다만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선관위를 습격한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건 뭐냐? 이 행동 자체가 미쳤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미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윤석열, 영혼 없는 사람 또는
영혼이 오염된 사람. 그래서 참 불쌍한 영혼 윤석열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